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근로자 여러분들께서 연말정산 많이 하죠. 연말정산 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해가지고 무슨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니까 뭐 세금을 갖다가 빼주더라. 막 그런 거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식 명칭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정식 명칭 연금계좌 세액공제고요. 요거는 사적연금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관련 법은 이렇게 소득세법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도 관련되는 법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법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연금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그 다음에 확정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연금저축 IRP 계좌, 요 세 가지 구조 중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요, 요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계좌 여기에서 발생하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이죠. 여기에서도 근로자가 자기가 별도로 돈을 더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보면요. 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은 이렇게 총 6개 소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그리고 사업소득자 요 두 그룹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요 두 그룹에서 많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요, 세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급여 내가 얼마 받았습니까? 월급을 1년 동안에. 거기다 근로소득공제, 요거는 계산식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금액이 나오죠. 세법에서 소득금액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마진이라고 그랬죠. 매출에서 비용을 뺀 마진입니다. 거기다가 인적공제, 그렇죠. 본인 150만 원 빼주고, 뭐 배우자 150만 원 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제공제, 요거는 국민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 가지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이렇게 공제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뺍니다. 그러면 차감소득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그죠? 신용카드 열심히 썼으면은 소득공제 받는 게 있죠,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과세표준이 나오면 항상 세율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밑에 세액 감면이 나오고 세액 공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즉 세액공제라는 말은요. 산출세액, 세금입니다. 세금, 내야 될 세금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게 바로 세액공제라서 연금저축 나왔고요. 우리가 보장성 보험, 그죠?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한 거, 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근로자는 공제를 받죠. 그 중에서 연금저축은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사업소득자를 보면요. 자,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은 사업소득금액 마진이 나왔다, 그죠? 거기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마찬가지로 인적공제, 국민연금, 그럼 과세표준 나오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빼는데 여기 나왔네요. 세액공제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이제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요. 두 그룹으로 A, B 두 그룹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A 그룹은 연금저축입니다. 은행이라든가 보험 그런 가시면 보험회사 가시면요. 연금저축에 가입하러 왔다 그러면은 좋은 상품을 소개받을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IRP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이라든가 보험, 증권회사 이런 데 가시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이죠. 이거는 원래 회사가 납입을 하지만은 근로자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DC형 계좌에다가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두 개로 나뉘고 연금저축 그룹이 있고 IRP 계좌 또는 확정기여형 DC형 계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를 공제받을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기본적인 이게 형태인데요. 자, 제일 먼저 A그룹, B그룹을 두 개 합칩니다. 그죠? A그룹은 연금저축이죠. 다만 연금저축에 납입한 것은요, 4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4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B그룹, IRP 계좌가 이제 가장 유명한데요. 여기서 이제 B그룹하고 A그룹하고 두 그룹을 합친 금액이 7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이 받아도 A, B를 두 개 합친 금액이 아무리 많이 내가 납입을 해도 7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럼 만약 맥시멈 700을 받았다. 그러면 12%를 곱합니다. 12%를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라 그랬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했고요. B, IRP 계좌에는 300을 넣었습니다. 그럼 두 개를 다 합치면 700이죠. 그럼 한도 700만 원, 그죠? 한도 700까지는 가능하죠. 그러면 700 곱하기 12%하면 84만 원. 여기다가 지방세 10% 붙으면 8만 4천 원. 두 개를 합치면 92만 4천 원. 요게 바로 세액 공제 금액이죠. 세금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 가시면요, 팜플렛 보시면은 92만 4천이라고 분명히 자주 등장할 겁니다. 이 숫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일즈를 할 때, 그죠? 영업을 할 때, 자, 요 두 개 가입하시면은 92만 4천 원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연금저축에다가 800만 원을 넣었는데요. 자, 연금저축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넣어도 400만 원이 한도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400밖에 혜택을 못 받고 400만 원은 혜택 못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400 곱하기 300, 700이죠. 마찬가지로 12% 곱하면 92만 4천 원을 혜택을 받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요, 극단적인 경우로 A, 연금저축은 하나도 가입을 안 했습니다. 오로지 나는 IRP 계좌만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700을 넣었습니다. 당연히 A 플러스 B는 700이죠. 700만 원까지 한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2% 곱하면, 네, 그죠? 92만 4천 원. 마찬가지로 IRP 계좌는 가입 안 하고 연금저축만 가입해가지고 나는 한도 400만 원까지만 납입을 하겠다. 그래서 400 곱하기 12% 하면 48만 원. 거기다가 지방세 10% 합치면 52만 8천 원. 이 금액도 말이죠. 연금저축을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52만 8천 원 절세됩니다라고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92만 4천 원, 52만 8천 원은 은행이라든가 그런 앞에 가시면요, 많이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요. 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영업자들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 어느 정도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다,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2%가 아니라 15%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3%를 갖다가 더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페널티입니다. 페널티. 좀 안 좋은 게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연금저축은 원래 400만 원이 한도 아닙니까? 100만 원을 줄여서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A, B 두 개 합친 거는 700만 원입니다. 요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가입해가지고 400만 원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연금저축 납입액이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어든다는 거. 요게 이제 조금 불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 4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혜택을 주는 겁니다. 뭐냐면요. 자,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50세 이상이라면 상당히 노후를 대비하는데 상당히 늦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 그죠? 그래서 한도를 올려줍니다.
A. 연금저축 납입액은 원래 400인데 200만 원을 늘려가지고 600까지 해줄게. 그래서 A와 B를 합친 금액이 원래는 700인데 200을 늘려가지고 900까지 해줄게. 자, 소득에 따라서는 뭐 12%, 12%, 15%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은 두 개 중에서 하나 나오겠죠. 어쨌든 200만 원씩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원리를 조금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세액공제라는 것은 지금은 세금을 빼주지 않습니까? 세금을 줄여주니까 적게 내니까 지금은 해피, 좋다, 그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연금 형태로 받을 때에는 그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인데요. 지금 혜택을 받지만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이 혜택을 본 그 금액만큼은 다시 세금을 내는 구조로 이제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보시면요. 연금저축에 만약 이 사람이 900만 원을 납입을 했다면 4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5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400만 원은 당연히 공제를 받겠죠. IRP가 300이니까 두 개 합치면 700 그죠? 공제를 받겠죠. 그러면 12% 곱하면 92만 4천 원을 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이 400만 원, 그죠? 400만 원 한도를 넘어갔기 때문에 500만 원은 세액 공제를 지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래서 나온 제도가 재밌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2019년도에 연금저축을 갖다가 900만 원을 내가 납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4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5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고 그죠? 넘어왔죠? 그런데 2020년도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금저축에 납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 해에는 공제받을 게 없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내가 500만 원을 공제 못 받고 넘어온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들고 와가지고 2020년에 400만 원 납입을 한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오케이, 작년에 불공제 받은 너무 많이 납입해가지고 불공제 받은 게 있다면은 이걸 그 다음 해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요,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을 하라 되어 있으니까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이라든가 뭐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요걸 갖다 이게 2018년도에 넣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직전 연도에 불공제 받은 것만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것도 넘어오니까 요렇게 해서 세금을 갖다가 그죠? 2020년도에는 세금을 갖다가 무조건 줄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경우에는 과거에 공제 못 받은 것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 계좌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연금 저축에다가 계속 돈을 갖다가 매년 납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액 공제 안 받은 거, 세액 공제 받은 거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에다가 900만 원을 넣은 사람은 400만 원은 세액공제 받고 500만 원은 이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세액공제를 안 받은 거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돈이 계속 쌓일 겁니다. 그죠? 10년, 20년, 30년 쌓여가지고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연금을 받겠다. 그러면은 요 금액이 인출이 되는 것도 있겠죠. 연금 수령 중에서는. 요 금액이 연금으로 인출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요 금액은 그죠? 세액공제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이때는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 그죠? 12%, 15% 해가지고 그때 받을 때는 좋았지만은 연금을 수령할 때는 요 부분에 대한 그죠? 연금이라면은 세금을 내야 된답니다. 그죠? 이때 세금을 안 냈으니까 이때 낸다. 이때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금을 냈죠. 이거는 세금공제 안 받았다는 거는 세금을 냈습니다. 냈다면은 이때는 세금을 안 낸다. 이런 구조로 가겠네요. 따라서 언젠가는 세금을 내는데, 그죠?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자, Q&A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자, 연금을 내가 12월 달에 중도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1개월은 계속 연금을 유지했으니까 요거는 세공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제가 안 됩니다. 일단 언제 해지를 하더라도 일단 해지를 해버리면은 그 해는 세공제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연금을 갖다가 해지는 안 하고요. 중도 인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인출이 좀 힘들어요. 만약에 연금저축에서 내가 한 100만 원을 갖다가 인출을 하고 내가 납입을 갖다가 한 500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 납입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00 넣고 100만 원 뺐으니까 400만 원 아닙니까? 그 4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 오늘 날짜는요, 2021년 1월 21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이제 준비하는 시즌이 이제 또 왔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다. 그런데도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Easy to understand.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